밸류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말로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이 거의 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 이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물론 뭐 T값이 뭔지 Z값이 뭔지 뭐 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T테스트 같은 거 보시면은 레빈의 검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뭘 뜻하는지 뭐 분산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셔도 이제 막판까지 수업을 들으셨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도 이 P밸류 하나만 아시면 사실 논문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치트키를 알려드리면 교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근데 어쨌든 P밸류만 아시면은요, 논문을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P밸류가 뭐냐면 쉬운 말로 채택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택인지 기각인지를 알아볼 때 요 표준 정규 분포표 그림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뭐야, 평균이고요. 그리스어 쓰는데 뮤입니다. 뮤 아시죠? 그래서 이 그 평균에 따라서 이 종의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요런 이제 종 모양의 그림이죠, 그죠? 그 옛날에 여기 가장 어리신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그죠?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 대한민국 1%를 찾아라라고 신동엽 씨가 하던 프로그램인가? 90년대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험 같은 거를 해서 좀 남들이랑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는, 그래서 매너남 매너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그거는 에피소드는 어떤 여자분이 여기 그 치마 밑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끼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설정이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가 가장 평범한 일반인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거 가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귀무가설은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다른 말로요, 이때까지 연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진리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계속 나오는데, 관계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연구가설이거든요. 귀무가설이 아니에요. 귀무가설은 뭐냐면 관계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귀무가설이에요. 왜 이렇게 설정이 되냐면, 귀무가설은요, 그냥 기존에 있던 통념입니다. 그래서 관계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나가는 일반인 붙잡고 관계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미칠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네? 모르겠는데요? 내지는 글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 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수치로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SNS 마케팅과 관계 품질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은 내가 처음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물론 때려 맞출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있다라고, 그게 진리다, 연구된 적이 있다, 그거는 검증된 적이 있다, 이것 봐라 숫자를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구가설이고,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 그게 연구가설이고, 보편적인 진리 연구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귀무가설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을 쉽게 말하면 그냥 보통 봤는데 휴지가 붙어있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90%의 분들, 그분들이 귀무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영역이 아니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가장 요 끝에 이렇게 있는 요 부분, 예외의 영역, 의외의 영역, 여기 안에 내 연구 결과가 폭 와서 화살처럼 빵빵 꽂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규모가설이랑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단 전체를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그 연구 가설이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을 뽑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는 조사 대상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에 최대한 비슷한 그런 설문 대상을 선정을 하셔야지 훨씬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그 1%의 사람은 조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박재진 씨가 제 지금 주소지가 진영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영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GPS를 켜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진영읍에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난 지금 집에서 안 나가니까 진영읍에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GPS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서울시 종로구에 있다라는 게 어디쯤 찍힐까? 연한색 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에 찍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값이 0.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값이네. 이쪽에 찍혀야 되겠다. P가 0.05.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찍혔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GPS를 추적을 해봤는데 아프리카 기니에서 GPS가 잡혔다. 그럼 완전 여기죠. 99.9%. 에 이게 찍힐 수 있는 거예요. 그 0.001 P값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이 사람 진영읍에 사는 거 맞아요? 이걸 여러 번 다시 체크해 보는 거지. 박재진의 GPS를 여러 번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자꾸 찍혀. 여기 안 들어가고 자꾸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200명, 300명의 데이터를 받는 거는 여러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건 보편적인 걸 찾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는 박재진의 예는 이 사람 한 명이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재진은 진영읍에 있다라고 위치가 찍혀야 되는데 자꾸 막 서울시 종로구, 아프리카 기니, 종로구 기니, 종로구 기니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과연 진영읍에 사는 게 맞나? 아닌 거죠. 얘는 서울에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면서 기니에 왔다 갔다 하는 애인 거예요. 실제로 진영읍에 사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알아낸 거지. 유레카. 박재진은 진영읍에 살지 않는다. 박재진은 서울시 종로구와 아프리카 기니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 네, 그걸 내가 새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박재진의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퍼블리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박재진에게 논문 통계를 물어보고 싶으면 진영읍으로 가지 마라. 서울시 종로구로 가거나 아프리카 기니로 가야 된다. 둘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어떤 이제 영역을 우리가 채택 영역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에 화살표가 꽂힌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변수들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경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이 관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문을 쓰는 목적이 되겠죠. 그게 P값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저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P값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P값이 네 아무튼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값의 크기가요. 네, P값을 다시 종 모양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 맨날 이거 발음할 때 되게 어려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으면 여기가 예외역이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그죠? 관찰된 값이 그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값이 여기 안에 있는 값이잖아요. 이 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채택력이요, 0.05보다 작을 때, 그리고 P값이 0.01보다 작을 때, P값이 0.00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보거든요. 그래서 0.05는 별표 1개, 0.01은 별표 2개, 0.001은 별표 3개로 봅니다. 근데 0.05가 여기라면 01은 여기고 001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기각력이고 여기는 플러스 채택력이고, 채택력이고 여기는 플러스 채택력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 극단 혹은 우측 극단으로 갈수록 P값은 작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아셔야 될 게, P값이 이 연속성상에서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지 이 P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가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P가 사실 여기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0.05보다 작을 때만 우리가 채택한다라는 기준값이 없으면 어디에서 채택을 때리고 어디에서 기각을 때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P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가로 영역 어디에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제 채택력이 0.05부터라는 거고요. 0.05는 95%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0.01은 99% 수준으로 유의한 거고요. 0.001은 99.9% 수준으로 유의한 겁니다. 그래서 99.9%면 완전 여기일 거고, 그죠? 99% 뭐 여기일 거고 95% 여기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이 기준 있죠. 채택역 기준, 여기를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유의 수준? 유의 확률? P? 미치겠네? 이렇게 되고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럼 또 정리를 한번 합니다. 첫 번째, P value라는 것은요, P 값과 같은 얘기고, P 값은 유의 확률입니다. 유의 확률이라 함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을 때 여기부터가 채택력이라고 보면, 유의 확률은요, 이렇게 딱 꽂히는 이 부분, 얘가 P가 0.03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035 같으면 0.01보다는 크고 0.05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럼 별표가 한 개 찍히겠네요. 이게 유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유의 수준은 뭐냐? 표준 정규 분포표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P가 0.05다. 마이너스 0.05, P 0.05.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통계값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 P값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없이 쓰겠습니다. 그 부호 없이 쓸게요. 유의 수준은요, 이거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수준 안에 P값이 들어올 때 유의하다, 채택되었다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학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P가 0.05보다 작을 때 유의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거 제가 부호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의 확률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꼴 표시, 이거는 뭐뭐보다 작다 표시. 이해되세요? 네. 유의 확률은 그래서 실제로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값. 그래서 P 값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의 수준은 마케팅에서 혹은 이제 우리 이 연구의 영역에서 허용되어져 있는 연구 가설의 채택력. 어렵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